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화풀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비서관급 6자리 중에 5개를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보면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예스맨들이 될 우려는 없을까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 똑같이 물려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기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떠들썩하고 관심 갖던 그런 사안입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이재명, 안철수 나온다. 어디에? 6일 보궐선거에. 그러다 보니까 미니 대선이 됐다. 어디에 나오냐? 여기 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 을에. 여기가 직전에 어디였죠?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안철수 성남 분당갑 이게 어디였죠?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오면서 자리를 내놨던 성남 분당갑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심상치 않은 민주선거 판세에 이재명 등판, 안철수 출마 공식화 바람몰이 앞장, 서울시장 선거도 오세훈과 송영길 대결로 판이 커졌다. 이렇게 기사는 싣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3대 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재명 고문을 전략 공천했는지 배경 설명,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또 포부를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이 대장동에 있는 분당갑이냐 아니면 비교적 조금 이 덜한 경쟁이 좀 덜하다고 하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계양을이냐 그런 얘기 나온가 분분했는데 신경민 의원님,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시간에 신경민 의원님이 예상하기로는 인천 계양을에 나올 거다 했는데 대박 적중했습니다. 3월 말부터 사실상 계양 출마는 검토가 됐던 거고요. 아, 그래요? 돌발 변수가 물론 잠깐 있었죠. 3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3월 말에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6, 7명의 후보군에는 들어갔지만 뭐 인수위 대변인도 하고 있고 아직 초선이고 또 아직 여성
자치단체장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아마 그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당이 비리라는 자리가 비리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3월 말에 다시 돌이켜 보면 양산 통도사에서 송영길 그 당시 이제 전 대표가 집거를 하면서 전국의 사찰을 돌고 다닐 때 이재명의 측근들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젊은 의원들이 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하. 거기서 사실 지금의 시나리오는 거의 완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요?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인천에서 시장을 했고 인천에서 사선을 한 의원이 서울로 가는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약간 고민하는 거지. 큰 그 그랜드 디자인은 이미 그때 시나리오가 써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암초가 몇 번 있었죠. 갑자기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내 한 몸을 불살러서 서울시장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덜커덕 공천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박주민 의원 등등 6명의 후보가 배제가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재명 당 고문 자격으로서 극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가 된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김은혜 의원의 그 출마도 있었고 공천 배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네. 종로를 상기해 보면 이낙연 후보가 그 지역구를 비계하는데 사퇴를 함으로써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종로의 기억이 생생한데 똑같은 상황 아니냐. 송영길 후보가 갑자기 서울로 튀면서 인천의 민심이 흉흉하다. 그러니까 규책 사유가 있는 만큼 공천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몇 가지 장애 요인을 네. 껑충 뛰어넘어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합리적 근거를 많이 만들었죠. 인천의 NGO들이 출마 요구를 했죠. 인천의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저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인천의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박찬대 의원 등 4명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찬반이 반으로 딱 갈라져 있는 겁니다. 하하. 근데 그 언론들은 4명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데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도를 한다면 인천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반반으로 반반이다.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유를 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인천 선거가 현재 시장 선거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근거로 삼으면서 이번 주 안에 이재명 고문이 결정을 할 거다라는 소문은 뭐 쫙 여의도에 돌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는다는 게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로 택한 이유는 물론 안철수 후보의 동정도 영향을 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어제 뭐 근사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근사하게. 비대위 결정이라 그러면서 이제 근사한 회견을 함으로써 등장을 한 거죠. 네. 그 한 달 반 동안의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그렇군요. 정리합니다. 야, 뭔가 항상 이 막전 막후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거예요. 근데 신성범 의원님, 사실 그동안 언론들에서는 분당갑에 나오게 되면 이재명, 안철수 대결, 대박 볼만하겠다 했는데 일단 맞대결은 성사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제목처럼 이번 지방선거에다가 보궐선거 전국적으로 대선 끝난 지 석 달도 안 돼서 지금 또 엄청난 전국적인 판이 커진 선거가 됐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이재명, 안철수 한번 붙여보자. 원래 뭐 싸움을 붙이는 게 힘드니까 좋을 수 있지만 두 사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고. 네.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명시한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17곳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 어차피 전국적으로 선거는 치러지게 돼 있는데 여기다 불을 부른 게
국회의원 보궐선거예요. 흔히들 재보궐선거 그런지 이번에는 재선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재선거는 없죠.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 왜냐하면 후보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다 사퇴하는 바람에 벌어진 거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분당갑 김원혜 의원 사퇴 때문에,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 사퇴 때문에, 대구 수성갑 홍준표 의원 사퇴 때문에, 충남 보령 서천 이건 아시는 대로 김태호 의원 사퇴 때문에, 창원 의창 지방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박완수 의원 사퇴 때문에, 또 강원 원주갑 이광재 의원 사퇴 때문에, 제주 오영훈 의원 사퇴 때문에 그러네요. 7곳에 벌어지는데 핵심은 말씀 다들 아시는 대로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이에요. 수도권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표 선수 이재명, 안철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치르고 석 달이 채 안 되고 내일 모레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딱 3주 후에 치러지는 선거.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제2의 대선으로 대선의 연장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해서 무조건 국힘에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을 굳혀야 되는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이 처지가 돼서 미니 대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군요. 양당의 목표 의식이 뚜렷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세를 한번 뒤집어보자. 대선 패배의 판세 뒤집어보자. 그런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매일경제 기사를 좀 볼게요. 매일경제 보면 험지 대신에 텃밭을 택한 이재명, 안철수.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배지를 달게 되면, 물론 가정이에요. 금배지를 달게 되면 그걸 발판 삼아서 당권 도전 나선다. 이야, 이게 일종의 정치 로드맵이 깔렸다는 거잖아요. 유영하 교수님, 야, 이건 상당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론 국회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몇 발자국 앞을 내다보네요, 지금. 뭐 그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수순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이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 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당권 도전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신들의 대선 가도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가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과 이 당선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대중적 지지세 부분들을 결집해 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일찍 등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의 지금 지방선거를 치를 만한 구심점이 없어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다 이미 뭐 정계에서 멀어진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 물론 박지현 공동위원장이 상당히 떠오르는 별이지만은 아직은 좀 대중성 부여나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된다. 어떤 뭐 정치 내공도 그렇고. 아니 뭐 굉장히 훌륭한 젊은 청년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소중한 자산이죠. 네. 네, 아주 뭐 이빨 옷소리 잘하고 또 맞고. 그러면 위해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세우자라는 거죠. 그런데 인천 계양을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돼요. 아니면 부담이 되겠죠.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경기, 인천, 서울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차기 당권 도전이라든가 또 대권 가도에 푸른 신호는 안 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이재명 그 고문이 좀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이렇게 나서겠느냐. 그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갤럽 조사에서 어제 갤럽 조사에 41%입니다. 네. 사실상 41%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만약에 4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국정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통합적 행보라든가 또 국회도 같이 협력하는 행보라든가 민주당을 끌어안는다든가 인사도 좀 탕평책을 쓴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선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거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게
만약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선했던 사람이.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 고려들이 복합적으로 네.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 이 대표는 이 성남 분당갑이 김병관 위원장이 간다는 데가 아닙니다. 아까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적은 표주로 됐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인물이 상당히 이미지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 이번 대선 선거 과정에서 아주 그 비호감도 높아졌단 말이죠. 유영학 교수님 안 좋아하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 대선 선거 과정에서 토론하고 바로 그 다음날 밤에 가갖고 그냥 후보 단일 해버렸잖아요. 명분도 없단 말이죠. 인수위원장 하면서도 실제로 뭐 큰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분당갑이 과연 분당갑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네. 나는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한테는. 네. 사실 여기 제목 보면 험지 대신에 텃밭을 택겠다고 했는데 보궐선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은 직접 대선 본선까지 뛰었고 한 사람은 중도의 단일화 길을 택했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려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깃발 꽂으면 나 같은 거물급 당선 못 되겠어?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민심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거는 끝나봐야 아는 게 정말 선거이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온 것은 방금 우리 이용화 교수께서 분석을 했지만 뭐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런데 두 사람 다 나오게 된 것은 윤석열 당선인 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 총리로 지명이 됐다면은 이번 선거에 나올 리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총리를 본인이 고사를 했던 또는 안 됐든 간에 결국 내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다음 행보는 당연히 출마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발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그 고문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나온 방금 화면에서 소개된 대로 네. 지지율이 윤석열 당선 지지율이 아주 낮습니다. 41%에 불과한데요.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이걸 호재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나가도 되겠다 했는데 이게 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부정평가 중에 윤석열 후보가 잘 못할 것이다 하는 부정평가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무려 35%나 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 이전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 부분은 또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낮은 상태로 갈 것인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효과들이 나온다면 지지율은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등판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이 지지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당선인에 따라서 이 지지율에 따라서 네.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또 안철수 위원장도 그 내각에 참여하지 않아서 나온 것인데 결국 이 부분은 당선인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취임해서 얼마만 그 지지를 갖고 국민들 지지를 받느냐. 만약 지지를 계속 받는 게 긍정적으로 간다면 어느 한편한테는 민주당한테는 아주 불리해지겠죠. 또 그 반대라면은 또 국민의힘한테 불리해지겠고요. 그래서 그 취임 뒤에 어떤 추세가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네 분을 모시고는 아침에 매일 경기가 한 2시간 특집 방송을 해야 돼요. 워낙 탈변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기사로 기준을 따져보면 지금 뭐 5분의 1도 못 왔어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이 발언부터 조금 더 축약을 해주시면 도움이 시청자분들께 왜냐하면 더 많은 기사를 좀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그런데 이번 기사부터는 조금 아픈 곳을 찔러요. 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이
이재명 안철수겠죠. 이안 대결의 정치에 기름 붓다.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표현 같잖아요. 딱 봐도 안 좋은 표현 같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대선 끝나고 사사건건 정치권을 보면 대립 반목 갈등인데 이 두 사람의 출마가 대결의 정치에 기름 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지방선거까지 다 총괄 지휘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수사 방탄용 아니냐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요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 얘기처럼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는 분당갑 출마 선언 대선주자급 등판에 지방선거가 애초 취지보다는 변질되고 있다. 악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오늘 조간들 딱 펼쳐봤더니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마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에 조금은 더 아픈 소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좀 갖고 와봤어요. 세계일보 이면입니다. 반성의 시간 없이 지방선거 참패 위기감 속 구심점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조기 등판 배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가 명분상 좀 약하다 이런 비판, 모든 언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언론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출마하냐는 첫 번째 질문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근데 왜 인천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론 합리화하는 설명은 있지만 그 설명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또 그쪽의 선거 국민들한테 납득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출마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분당이 비었으니까 분당 가야지 왜 인천이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설명이 좀 궁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명쾌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왜 인천도 인천 선거가 지금 뭐 어려워져서 내가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반대의 논리도 성립하거든요. 인천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반반으로 갈려 있듯이 인천 선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수도권 선거 중요하다는데 정작 김동연 후보는 그렇게 썩 흔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서 불리할 거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선거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전혀 짐작을 할 길이 없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이것도 반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지금 뭐 하여튼 어저께 비대위 설명은 상당히 많이 포장이 돼 있지만 언론용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설명은 지금 언론용은 이 결정은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다가 어저께 발표 직전까지 했는데 내부적인 것은 이재명 고문의 결정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결정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예측이나 예상을 하는 것이 지금 매우 어렵고요. 이건 하여튼 일단 선거 전에 들어가 봐야 5월 달에 기류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경향신문 기사 좀 보여주세요. 거기 제목 좀 하나 인용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방탄용이라 그런 거예요. 신성범 의원께 여쭤볼 이게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수사 방탄용 지금 보궐선거 출마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까? 왜 흔히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은 뭘 갖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선거에 패배한다는 그렇게 해요. 보통 외국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올해 안 보이는구나. 그럼 언제쯤 그분 어디 가 있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할 때 짱 하고 나타나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예사인데 이분은 네. 보통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찌됐건 왜 그러면 저 우리 신경민 전 의원께서 설명해 왜 인천이냐?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분당 갑은 잘못하면 당선 안 될 수가 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거기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 표가 13% 더 나온 데가 분당 갑이에요. 그래요? 계양은 10% 가까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당 갑에 가면은 너무 위험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인천 계양갑을 갔다는 게 제 눈에 그래 비치는 거고 왜 이렇게 서두시느냐 원내 진입을 저는 저 대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사 방탄용이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대장동 무슨 성남 FC 후원 의혹 또 법화 다시 말하면 좀 더 좁히면 업무추진비 시장과 더해서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심지어는 검찰에서는 내부에서는 검찰총장과 수원지검장과 성남지청장이 한 팀이 돼서 막아줬지만 여당 후보 시절에는 지금은 야당 되니까 지도부가 바뀌면 검찰이 손댈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돼 있는데 검찰이 나서기도 전에 경찰이 그것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전 후보의 이재명 고문의 머릿속에는 저 대목이 저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건 제 판단입니다. 야, 그렇게 또 복잡한 셈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 점을 지금 맹 비난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볼게요. 역시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목부터 그러잖아요. 대선 패장의 출마다. 그런데 선대위원장까지 맡은다. 대선 2달도 안 됐다. 이재명 곧 활동한다. 이재명 측 당권 잡은 후 차기 대선 포석을 깐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아니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거기가 있는 성남 왜 안 나가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수사 피하려 방탄용 금배지 얻기 아니냐. 또 윤희숙 전 의원은 그 와중에 이런 말합니다. 큰 판 벌어진 계양을에 안철수, 이준석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또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영하 교수님. 근데 진짜로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시기에 다시 정치 중심으로 등판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고문이. 근데 그게 이제 정치인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나간다고 욕심낸다 그래서 선거 아닙니까? 선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뭐 자기 자신이 나간다 그래서 아니 무슨 다른 일이라면 모를까? 그건 대중이 원하니까 대중의 지지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언론에서 상당수의 언론에서 마치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왜 나오느냐?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콜을 하느냐? 이걸 좀 볼 필요 그런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지자들이 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아니 지금 같은 경우는 못 나오죠. 이제 만약에 당선인이 7, 80%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선 패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역대 당선인에서 가장 지금 지지율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대중들은 나와 달라는 거죠. 이거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더 균형 있게 언론 독자들이 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 분당갑은 이제 그 김병관 위원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제가 변호인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에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난 여기서 나갈 거야. 그런데 감히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거를 누르고 나간다? 전략 공천으로? 그럼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밑바닥에서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전직 의원이고 그런 점들이 고려돼서야지 분당갑을 왜 안 나가 성남을 버리느냐. 이건 정치 룰이고 도덕성에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뒷짐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예를 들면 당권을 잡게 되면은 네. 자기 공천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3선, 4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마냥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재명과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이것을 피한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국회의원 되면 검찰이 그냥 놔두나요? 그 죄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도
상관하지 않죠. 그것은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대 대선 민주화된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자신의 대선에서 정적을 수사하고 감옥에 넣은 일은 없습니다. 법정에 세운 일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건 상당히 기본적인 룰이고 그리고 독재자들은 그렇게 했죠. 박정희는 김대중을 납치해서 김대중을 현해탄에서 빠져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김대중을 예를 들면 재판에 군사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뭐 경찰이 수사한다니까 봐야겠지만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 법카를 지금 엄청나게 돈을 썼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자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대한 균형성이 맞는지 그리고 정치라는 측면 네.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임기도 시작 안 됐는데 경찰이 나서서 말이죠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망라해 주셨어요. 자, 문인철 평론가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이건 안철수 위원장도 분당갑 출마하면서 앞서 얘기 들려드렸지만 지방선거에서도 역할을 하겠다. 뭔가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그런 좀 이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재명 고문도 그렇고 본인 선거 뛰면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그런데 이거는 뭐 비단 이재명 고문뿐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에도 적용되는 공통 질문이겠지만 두 사람 모두 험지 대신 텃밭했겠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자기 선거는 이길 수 있지만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정치 로드맵에 의해서 독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언론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두 분 다 대선 주자급인데요. 그런 그 위험성이 없는 것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한 단계 이제 더 도약하는 게 되고 만약 거기서 패배를 하면은 또 본인한테 안 좋은 결과가 되면 이제 좀 밀리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이기이자 기회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고문이 정말 저 방탄용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대선에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정말 구심죄가 그렇게 없으면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고문을 다시 이렇게 불러세울까. 그만큼 민주당이 아주 취약한 상태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다 본인 당선 여부도 당연하겠고 그리고 네. 선거 전체가 어떻게 누구한테 이기는 걸로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이상에도 크게 이제 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사람이 앞으로의 또 선거전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